부동산 경매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헷갈리시는 것은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권리 분석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본만 알고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큰 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돈이 읽는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기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재테크수단으로 경매를 선택하셨다면 경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야겠죠. 제 채널의 이전 영상을 보시면 경매의 장점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경매의 장점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무료 경매 사이트에서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입찰을 준비하셔야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좌절을 맞게 됩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듣보잡 용어가 등장하고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부동산 입찰을 준비합니다. 권리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장 점검을 통해 부동산의 입지, 주변 시세, 교통, 환경 등등을 고려해야 입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가 입찰 준비 과정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권리 분석에서 많이 나오지만 평소에 듣기 어려운 법률 용어인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권리 분석에서 중요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6831 물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파주이다 보니까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파주에 보면 파주시 미래로 420 백사동 26층에 202호입니다. 한빛마을 센트럴파크인데요. 관할법원은 고양지원 경매 11개입니다. 경매 11개 기억해 놓으시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고양지원 감정가는 지금 현재 8억 6,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70% 가격, 그러니까 한번 유찰돼서 30%가 떨어진 최저가가 6억 760만 원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고요. 먼저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이 여기 있습니다.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게 등기부 등본이 이게 뭔 말인지 저번 영상에 제가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쭉 한번 훑어보십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됐고 거래 금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평가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라는 란이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감정평가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감정평가서. 그래서 여기가 8억 6,8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요것이 언제 작성이 됐는지 이거부터 보십니다. 그래서 조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죠. 요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해서 29일 작성을 했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년 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시세하고 지금 시세하고 다르다는 거죠. 보통 임장을 갈 때는 감정평가서를 출력을 해 가십니다. 출력을 해 가셔서 이걸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 보셔야 이게 지금 시세가 떨어졌는지 감정 시점에서 떨어졌는지, 보통 감정 금액이 조금 더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세를 봅니다. 가격 분석란에 보면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할라 비발디가 얼마나, 할라 비발디 센트럴파크하고 여기가 돼 있습니다. 자, 단지 정보 실거래가 이거를 보시면요, 현재 할라 비발디의 금액은 최고 높은 게 지금 8억, 최고 높은 금액이 8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8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이 지금 떨어진 거죠. 그렇게 시세를 보고 나서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해서 다시 보십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없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권리 분석에서 별다른 중요 내용이 없다. 다섯 번째는 현황 조사서입니다. 부동산의 점유관계를 조사서를 보셔가지고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없다. 자, 이렇게 5가지 물건 보고요. 현장에서 항상 어떤 물건을 입찰을 할 때는 이 현장 체크를 항상 해야 되는데요. 그 현장 체크에서 잃어버리고 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꼭 들리셔야 됩니다. 들려서서 미납 관리
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는 낙찰자의 부담이 아니지만 공유 부분의 관리비 같은 경우에 낙찰자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미납 관리비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아까 지나가듯 그냥 등기부 등본 보여드렸는데 여기 사이트에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를 해놔서 요걸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건물 등기 상황 현황을 보시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소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압류, 임의경매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다른 물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2023년 타경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보시면요, 이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탄중로 416의 908동 1200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4억 8,400만 원인데 최저가가 지금 현재 51%가 떨어졌네요. 2차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2억 3,716만 원입니다. 등기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보면 이렇게 쭉 좀 나와 있는데요, 쭉 살펴보십니다. 쭉 살펴보셔갖고 이게 굉장히 깁니다. 요 사연이 있는 그런 물건인가 봅니다. 그래서 경매에 나왔다. 요 등기부는 항상 떼어서 항상 보시면요, 임장을 할 때는 이 등기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꼭 출력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나타난 걸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에 보니까 정재원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대항력도 있답니다. 그 문성옥이라는 사람도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간이 됐는데 전세보증금 안 빼줘갖고 임의경매를 신청하신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그래서 임차권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인수입니다. 인수. 그러니까 3억을 인수. 그러니까 요게 지금 최저가가 2억 3천이니까 그걸 더하면 5억 3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여기 보면 인수 권리가 3억이 있습니다. 예생 받양표를 이때 보는 겁니다. 배당을 받고 난 나머지 금액, 미수금에 대한 것만 인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3천은 배당을 받을 것이고요.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을 때 2억 3천을 배당을 받을 것이고 6억 6,600만 원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10월 달에 4억 2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4억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권리 분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미수금을 인수해야 되니까 요 미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낙찰가를 쓰면 미수금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를 결정을 해서 경매를 하시는 게,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유료 사이트에서 한번 가입을 하셔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이제 조사 기간이 언젠가 보셔갖고 작성일이 뭐 거의 10개월 정도 됐죠. 10개월 정도 전에 가격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최저가 8,400만 원이 바로 10개월 전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현황조사서도 보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빌라 같은 거 경매를 하다 보면 그 소액 입찰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고 마음먹었을 때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나이기에 다시 일어설 꿈조차 꾸지 못하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멍한 상태로 틈만 나면 잠을 잤었습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파트 창을 보면 내려서 고통을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늦게 본 딸아이와 나만 믿고 따라와준 아내를 생각하니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대학 때 전공한 부동산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에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사이버 대학에 입학해서 부동산 학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주경야독으로 정말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관리사, 부동산 경매사,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의 3가지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고, 부동산 관리분석사 1급, 부동산 입찰 전문가 1급, 부동산 정보분석사 1급 자격증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경험도 있어서 부동산 경매 파트에 최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리 분석 중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소멸되는 권리 중 맨 처음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도 있으니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경매에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직접 받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클릭해서 사건 번호와 관한 법원을 작성해 주시면 부동산 권리 분석사인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유료로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곳이 많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영상을 시청한 분만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매달 들어오는 수익을 꿈꾸는 여러분께 경매의 팁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김의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